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요 난간 거리대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가을 햇살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웃자라서 못 낮은 다육이들을 좀 키를 낮춰가지고 다시 식재해줬더니 조금 깔끔해진 것 같아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제가 목대를 적심하고 다시 식재해준 애들이랍니다. 와,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충망은 닫아놓고 오늘 영상에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저희 집도 남향이긴 하거든요. 남향이지만 저층이에요. 2층이라 오전에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햇살 정도만 은은하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이제 점심때 정도 지나면 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햇빛이 없는 베란다 안에서도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향이라면 햇빛이 그나마 조금 드는 편이지만 저층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 건물들이라든가 뭐 나무, 난간 이런 곳에 가려가지고 직광이 하루에 뭐 한두 시간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베란다의 광량이 낮아지고 또 다육이가 웃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베란다가 실제로 빛이 언제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도 조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조도 어플을 이용해서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에 조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다육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알려진 바로는 최소 10,000럭스 이상, 또 요런 붉은 색감을 내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20,000럭스 이상의 햇빛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저층의 아파트의 조도는 대부분 1000에서 3000럭스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의 실내 조명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유리창에도 필름이 붙어 있거든요. 또 요 필름즈마다 다른데 75% 차단되는 게 있고 85%가 차단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문에 필름지가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조도를 측정을 해보시면 한 1000에서 3000럭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면 10,000에서 20,000럭스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 조명, 식물 생장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다육이들은 성장을 멈추거나 또 웃자라게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얼굴이 꽃처럼 납작해야 되는데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내려보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려면 요 생장등은 이제 단순히 보조 조명이 아니라 햇빛을 대체할 수 있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25W짜리예요. 이제 식물 생장등도 검색을 해보시면 저렴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저렴한 것들은 와트가 좀 낮아요. 15W, 12W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하셔도 웃자라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다육이들이 예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장등을 설치를 하실 때는 적어도 25W, 30W 정도 되는 식물 생장등으로 이렇게 한 2개, 3개 정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선반 안에 있는 다육이들이 골고루 생장등 불빛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다육이들은 6시간 이상 햇빛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8시간 정도 자동으로 켜지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장등의 높이도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선반 위에 한 1m 정도 띄어가지고 설치해 두신 분을 봤어요. 그거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다육이 얼굴하고 한 20cm에서 30cm 정도만 유지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하면 또 여름에는 이 식물 생장등에서 열이 나거든요. 요 잎끝이 탈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멀게 되면 빛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반 사이즈에 맞게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장등이 예전에 쓰던 거라서 선반이 좀 더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이 식물등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조금 선반 사이즈에 비해서 작은데요. 지금 생장등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선반 사이즈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잖아요. 햇빛도 부족한데 통풍도 안 돼서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뭐 곰팡이라든가 진디, 뭐 뿌리 썩은 병, 또 깍지도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창문을 이렇게 항상 1년 365일 열어두거든요. 다육이는 춥게 키워야지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창문을 닫아가지고 좀 조절을 해줄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추워도 손가락 하나 정도 그 이상으로는 더 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한겨울이라고 해도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요 베란다 안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또 요 다육이들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 창문이 크잖아요. 근데 베란다 창문이 작으면 아무리 문을 활짝 열어도 좀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직접적인 강풍을 틀어주시는 건 안 돼요. 바람이 너무 세면 요 다육이 잎이 마르거나 또 다육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이 벽을 막고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정도로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또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물주기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햇빛이 없는 환경일수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과습이잖아요. 햇빛이 약하니까 흙이 마르는 속도도 느리고 또 그 상태에서 물을 자꾸 주면 뿌리가 썩게 돼요. 관수 기준을 잡으실 때 단순히 겉흙이 말랐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요 속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화분을 털어보지 않는 이상 요 화분 속의 흙이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은 수분 측정기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고요.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찔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육이 얼굴을 봤을 때 쪼글쪼글 주름진 부분이 보인다거나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힘이 느껴지지 않는 요런 다육이들이 이제 관스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물 주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요런 애들을 물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물고픈 다육이들만 골라서 관수를 해주면 내 몸도 덜 힘들고 1년 365일 이렇게 내 다육이들이 통통함을 유지해 줄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화분 선택인 것 같아요. 화분도 이제 연차가 될수록 점점 취향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화분들도 써봤고요. 또 플라스틱 화분 그런 것도 써보고 또 수입 화분도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도 써봤지만 근데 분갈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육이가 어떤 화분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뭐 다육이가 예뻐야 예쁜 화분에 심었을 때 더 빛을 발하겠지만 다육이가 더 예뻐 보이려면 예쁜 화분에 심어야지 요 예쁜 다육이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화분들은 관수를 해주게 되면 요 안에 흙이 젖어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잖아요. 근데 작은 화분들은 정말 화분이 빨리 마르거든요. 이렇게 화분 사이즈도 작고 베란다 양쪽으로 창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돼서 뭐 물마름 요런 걱정은 안 합니다. 베란다 다육이는 단순히 생존이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요 다육이를 오래오래 뭐 천년만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수명이 끝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내가 키우는 동안은 예쁘게 또 화분과 조화롭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햇빛이 부족한 공간일수록 이 배치, 화분과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또 색감 매칭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밝은 화분을 좋아하는데 베란다가 좁기 때문에 이런 밝은 색감의 화분들을 사용을 해서 그나마 베란다가 좀 덜 답답해 보이고 공간이 환해 보이게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흙 배합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베란다 안에서 사박토를 사용한 지가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흙은 안 써요. 사박토만 사용을 하거든요.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마사, 상토 요렇게 딱 두 가지만 넣고 배합을 하시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 사냐초, 동생사, 펄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토양살충제, 살균제, 뭐 계피가루 요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뭐 거의 막 열 몇 가지씩 넣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재료들을 하나하나 구비를 해가지고 놔둘 장소가 없어요.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쿠팡에 들어가서 다육이 흙, 다육이 배합토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완성된 배합토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만 사가지고 딱 분갈이 하시면 정말 편해요. 근데 어떤 흙이 됐건 일단 처음에 많이 구매하시지 말고 그냥 조금씩 구매를 하셔가지고 써보시고 우리 집 환경이랑 잘 맞는 것 같다 하시면 그 흙으로 정착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겪어봐야 이 흙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역별로 베란다 안에서도 선반을 여러 개 놓고 쓰시는 분 많잖아요. 선반별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A사 흙, 저기는 B사 흙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사박토라는 흙인데요. 이 까만 게 다 상토인 줄 아시고 다육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게 상토가 아니고요. 피트모스라고 하는 용토예요. 피트모스가 50%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50%는 무기용토가 들어가 있는 흙입니다. 요 피트모스의 성질이 자기 몸이 20배까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수성이 높은 용토이거든요. 여기에는 액체 미생물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 거지, 이게 건조가 되면 딱 보시기에 아 그냥 다육이 심는 흙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요렇게 마르면 요렇게 된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베란다 안에서 사박토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흙들을 써봤지만 제 관수 습관이라든가 저희 집 환경에는 사박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가볍다, 분갈이 텀이 길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 관수를 자주 안 해줘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 이게 물시중 드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달 넘게도 관수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육이들이 통통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가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주 어린 그런 다육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생장등까지 쓰여지면서 예쁘게 물들기를 바라시지는 마시고요. 이 다육이들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흔히 말하는 묵은둥이라고 하는 다육이들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들을 데려오시면 묵은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조금 색감 빠짐이 덜 하거든요. 안목을 높이셔가지고 묵은둥이 다육이들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 집 베란다는 햇빛이 부족하다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일단 요 층층이 달려있는 식물등을 꺼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낮 12시 정도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식물 생장등이 없으면 다육이 못 키우겠죠. 이렇게 부족한 햇빛은 인공적으로라도 식물 생장등을 사용해서 보완을 해주고, 또 통풍이 안 된다 그러면 서큘레이터라던가 선풍기를 이용해서 통풍을 시켜주면 되고요. 물은 살짝 좀 절제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겠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란다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다육식물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